네, 내일장 증권통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매매를 하셨나요? 예, 연휴하고 이제 이번 주 만기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되면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일부 이제 최근 하락에 대한 테크니컬한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어차피 깨진 수급이야 외국인 쪽으로 돌아서길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900선대 중반이라면 분명히 어떤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고 또한 환시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긴 한데요. 사실 따져보면 큰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다소 좀 뭐랄까요, 좀 불명확한 수급에 대한 불안정성이라든가 좀 투자 심리 면에서 좀 많이 위축이 되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일단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포지션에 대한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져가진 않았고요. 단지 이제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의 주가 강세를 기록했던 자동차 부품사라든가 몇몇 종목군들은 조금 차익 실현해서 다른 종목 쪽으로 좀 갈아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매수할 만한 구간이었다고 보셨던 거네요. 예, 특별하게 줄인다라기보다는 어차피 급락하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내일장의 체크 포인트 3가지 화면으로 보시죠. 첫 번째, 여유 있는 선진국 경기 상황. 두 번째,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 여전하다. 세 번째, 코스피 환율 안정이 급선무. 첫 번째입니다. 네, 여유 있는 선진국 경기 상황. 유럽까지도 포함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네. 예, 미국이나 유럽은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하게 경계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증시에 좀 비관론을 제기하는 마크 파버라든가 몇몇 인물들이 증시에 대한 고평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크게 영향을 받지도 않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 한 달 정도 가량 동안에 지정학적 리스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또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경제 지표의 발표라든가 아니면 간밤처럼 드라기 총재의 몇 마디에 인해서 유럽 증시가 또 1%대 급등세를 보이는 등 상당히 좋은 재료들은 여전히 이머징 마켓보다는 선진국이 월등히 많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림을 먼저 보시면 달러화 대비 유로화인데요. 사실 달러화가 이렇게 약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쪽은 미국에서도 없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없었습니다. 여전히 테이퍼링이 진행 중이고 궁극적으로 이제 자금이 회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내비쳐지고 있는 경기 부양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봤을 때의 부동산 경기에 대한 어떤 부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 주에 미국에서 나왔던 코멘트인데 그만큼 달러가 좀 예상 밖의 약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가 또 의외로 초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주 원인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간밤에 달러화가 상당히 좀 많이 강세로 돌아섰는데요. 즉 이제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이제 드라기 총재 발언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드라기 총재 발언 내용을 잠깐 보면 유로화의 최근에 강세가 너무 좀 과도하다라고 하는 그런 구두 개입성 발언이 좀 있었고 또한 물가가 낮은 즉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결국에 이렇게 두 가지를 짚어냈다는 것은 환율이 강하고 물가가 낮으니까 구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부양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서 시장이 받아들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히 좀 깔끔하게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경기 상황에 대해서의 부담감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든가 또 이제 그 밖에 신흥시장에 대한 경제 발전 우려를 몇몇 이제 지목을 해서 얘기가 되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금리 인하를 포함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경기 부양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섞여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미증시도 유럽도 이번 달 들어서 주가가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주 추세는 끄해지지 않았고 또한 간간히 이렇게 중국과는 달리 확실한 어떤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증시를 또 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선진국 시장 쪽에 대해서는 큰 우려보다는 추세가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 중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 보면 이제 예상치보다 좀 이제 잘 나온 쪽, 덜 나온 쪽도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 전체적으로는 좀 꺾인 것 같아요. CPI도 한 1.8%로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왔고,
PPI도 예상하는 1.8% 마이너스였는데 한 2% 정도 마이너스 전년 대비로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해석하기 좀 나름일 것 같은데 또 디플레로 보냐 아니냐 했는데 전문가께서는 지금 우려가 여전하다라고 해주셨어요. 예. 이 정도면 디플레 정도가 강하다고 좀 봐야 될까요? 이미 이제 4월 달에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될 때 외국인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신흥국 쪽으로의 펀드 플로우가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연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중국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이미 받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좀 전에도 이제 유럽 쪽에 뭐 경기 부양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을 포함한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럼 디플레이션이 되면은 뭔가 모종의 대책을 내놔서 부양을 시켜주면 될 것 같은데 유로존이라든가 미국과 같이 뭔가 자유롭게 지금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중국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마켓 쪽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간 것이고 금일 같은 경우도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낮게 나옴으로 인해서 그러면 뭔가 좀 대책을 내놔서 돈을 풀든가 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전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 급등 우려라든가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는 시각 자체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시각이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연한 어떤 그 부양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되었던 내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있고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도 여전히 좀 안 좋고 또한 생산자 물가 지수는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면서 이것도 좀 좋게 해석하면은 그러면 뭐 완전 침체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엔 뭔가 모종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증시의 어떤 하락의 원인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차트상 보시면 뭐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삼중 바닥이죠. 뭐 결국에는 그 증시격언에 삼중 바닥을 형성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격언도 있습니다만 과연 삼중 바닥을 찍고 즉 2,000포인트대에서 재반등세를 보인다라면은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걸린다라면은 그 또한 오히려 증시 침체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땐 막연한 어떤 기대보다는 그냥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지지하고 올라가면 그 이후에 가서 대응을 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중국 증시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중국 지수 이렇게 삼중바닥 얘기해 주셨는데 저쪽은 이제 지수가 뭐 2000선이고 우리는 1900 한 뭐 초중반 선이 이제 PBR 한 배이기 때문에 네. 뭐 절대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이 선 정도는 이제 안 깨질 거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1930선 정도로 이제 2000선 예, 중국 2000선이고 물론 이제 펀더멘털 상에 있어서의 깨지기 힘들다라고 하는 쪽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지수 때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좀 제어가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시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증시에 이제 몇 년간 있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환율이 이렇게 강세인데 증시가 떨어진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좀 추세적인 하락을 기록했던 경우가. 그렇다라면은 결국엔 증시는 환율 상황만 본다고 해도 일정 부분 살아날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다. 다만 이제 어떤 상승 쪽으로 강하게 올라설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좀 단점이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 저도 그 의견에는 좀 동의를 합니다. 중국이 2000포인트권역에서 지지를 어떻게 보일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국내 증시는 1900선대 초반 한 20-30포인트권역이라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봄직한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체크포인트 코스피 환율 안정이 급선무라고 하셨습니다. 환율 통화 가치 자체가 그 나라의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는 차원에 있어서는 말씀대로 증시도 올라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이렇게 무역 수지는 좋지만 사실 내수나 수출도 대기업이 아닌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까지도 겹치는 상황이고요. 원화 강세가 좀 저지되면
증시는 더 안정감을 일단은 찾을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데 어떻게 시각을 제시해 주실 건가요? 특히 이제 오늘 또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또 구두 개입 관련돼 있는 발언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당국에서도 과도한 환율 하락은 좀 투기적인 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과도한 환율 하락은 좀 뭐랄까 좀 내버려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개장 초반 마이너스 하락 권역에서 플러스로 소폭 돌아서지 않았나라 좀 보여지는데요. 뭐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어느 정도 증시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2000년도 이후도 그렇고 증시에 이제 오랫동안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좀 지표나 이런 걸 눈여겨 보신 분들께서는 환율이 이렇게 뭐 1000원대 근방까지 내려가는데 시장이 하락해?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즉 왜냐하면 환율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외국인 입장에선 주식을 사는 게 환차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지를 않게 되는데 지금은 외국인은 주식은 팔고 환율은 떨어지고 주가도 같이 떨어지는 굉장히 좀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일방향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상당히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어떤 투자 심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증시가 하락한 원인이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환율 자체가 1,020원이든 1,030원이든 급격한 변동성만 보이지 않는다라면은 증시는 추가 하락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어느 정도 지금 뭐 2,000포인트 내외권역에서 또 한번 크게 매물을 맞고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장의 상황으로서는 뭐 잘해야 박스권 1980에서 한 1940권역에 대한 박스권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고요. 수급적으로는 당분간은 외국인 쪽에서 강력한 매수로 반전될 요인이 제가 볼 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1900선 중반이라면 기관 중심의 역할이 증시에서는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수급상에 있어서는 기관 중심을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내주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타진하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얕은 상승과 조정을 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제 워낙에 많이 떨어지니까 저도 주변에서 슬슬 이제 환율 올해 어디까지 떨어지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거는 제가 볼 땐 환율 전문가라고 해도 정확히 맞히는 경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가장 1,000원대가 깨졌을 때가 가장 가까울 때가 이제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이제 900원대 있을 때인데 당시에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 아마 잘 기억하실 거예요. 조선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뭐 정유였는데 그 당시와 똑같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전제 조건은 중국의 성장률이 올라가야 그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중국이 지금 자리에서 뭐 추가 하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환율 자체도 뭐 1,020-130원권역에서 안정화를 기록해 준다라면은 최근에 어제 오늘 기관들이 좀 많이 사들였던 업종이나 종목군 보자면 조금 낙폭이 좀 있었던 종목을 많이 공략하겠다라고 하는 점은 힌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좀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짧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내일장,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장세에서 유망한 업종 어떤 쪽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지수도 하락 이후에 약간의 좀 회복세를 보이는 구간이고, 네. 종목별로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낙폭과대 쪽의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모두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이 안정화되면 증시도 큰 변동성보다는 안정화를 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다라면은 거기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군들을 골라 나가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낙폭과대주 중에서 종목을 골라야죠. 범위가 넓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그만큼 장이 너무 안 좋았네요. 예, 어제 비교적 가장 강하게 올랐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업종입니다. 현대미포가 적자이긴 하지만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장중 한 7%까지 올랐고요. 오늘도 뭐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뭐 견조하게 잘 버텼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적자폭이 감소됐다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100억 가량의 그 공사 손실 충당금이 설정이 됐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뭐 적자가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적자가 난 이유는 2012년도 저가 수준 물량이 투입되었기 때문인데요. 향후 하반기에는 2013년도에
이후에 수주가 되었던 물량이 투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 대한 빠른 개선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뭐 유로존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제 경기 부양이 나타났을 경우에 가장 또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쪽도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논리로 어제 7% 가까이 올랐던 거죠. 그런 네,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요. 오늘 주가가 1.7% 하락한 14만 6천 원입니다. 전략 어떻게 세우십니까? 예, 얕은 조정이 나왔는데 뭐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저점을 탈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와 비슷한 14만 6천 원권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약간 좀 추세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16만 5천 원권역의 목표를 삼으시고요. 아래쪽 손절매 가격은 최근 저점이었던 13만 5천 원권역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의 공략주 현대미포조선이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1930-40선까지 밀려나게 되면서 펀드로 자금이 다시 재유입됩니다. 투신이 매수하면서 이제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펀드 플로우 잘 체크하시고요. 투신의 매매 동향도 잘 점검하시는 시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